라이카 Q3의 경우 그냥 단순히 비싸거나 디자인이 예쁘기만 한 그런 카메라는 아니에요. 카메라가 지난번에 영상을 찍고 개수가 많이 더 늘어났어요. 계속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고 있고 저는 써보고 싶은 카메라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예전에 찍었던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5개 카메라에 대한 그 간단한 리뷰 영상을 남겼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더 많아졌어요. 가장 고가인,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중 가장 고가인 라이카 Q3 43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SNS 이 작은 디바이스에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는 뭔가 다른 거예요.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 이름을 듣고 고민을 했던 이유는 사실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라이카 Q3 43은 지금 현재 가격이 1,100만 원 정도 하는 카메라고요. 제가 드디어 카메라에 1,000만 원을 쓰는 날이 이렇게 오네요. 네,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 카메라를 사러 갔던 날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일부러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리뷰할 때 이 옷 입고 그 첫날의 느낌을 살려서 영상을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카메라를 사는데 이렇게 진땀이 나보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X-T3를 살 때도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 사실 T3도 그때 당시에 300 얼마 정도 하다 보니까 그때도 내가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사다니 막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렇게 1,00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게 잘 믿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제가 제가 지금 Q3를 사용해본 게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출시하고 거의 바로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면 카메라는 일로 제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일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XT3가 있는데 XT3랑 이 라이카 Q343은 일할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쨍한 화면이 일할 때 필요할 때가 있고 후지의 그 감성이 또 필요할 촬영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써보고 카메라를 다 방출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진짜 신기하게 후지의 감성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지금 한 대도 처분하지 못하고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걸 조금 더 오래 이제 조합형으로 써보면서 정리를 하나씩 해나갈 생각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카메라는 그냥 디자인이 예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카메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라이카 카메라 중에서 디자인이 그렇게 막 월등하게 아름다운 카메라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의 첫 라이카입니다. 라이카는 약간 켜질 때 로딩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셔터음은 굉장히 작은 짧은 기계음이 나고 M11이랑 조금 차이가 나긴 하죠. 카메라의 만듦새나 이제 모든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나 카메라 그 자체에 올인할 수 있는 거는 M11이었던 것 같은데 라이카 Q3는 제가 살 수 있는 금액대의 라이카였고 그러면서 라이카의 그런 선예도나 컬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카메라였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고요. 이 카메라 그냥 이제 뭐 디자인이 제 마음에 아주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잖아요. 라이카고 만듦새가 굉장히 견고하고 네, 탄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왜 이름이 라이카 Q3 다음에 43이 붙었냐면 이게 43mm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아포 렌즈가 붙어 있는데 라이카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보통 이 아포 렌즈가 금액대가 보통 1,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포렌즈가 붙어 있으니까 지금 얘는 거의 별명이 렌즈 사면 바디 주는 애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렌즈가 굉장히 큰 메리트인 카메라고 Q3 다음에 나온 후속작이에요. 자, 근데 왜 43mm냐? 저도 써보면서 그 매력을 더 흠뻑 빠질 수 있었는데요. 이게 보통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코 카메라가 이게 아마 28mm일 거예요. 약간 광각이죠. 스냅 사진을 찍기 좋은 그런 화각인데 저는 사실 광각? 이게 모든 걸 아우르는 화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렌즈를 좀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카메라를 써와 보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줌을 당겨서 찍는 걸 좋아하고 피사체들이 약간 크롭됐을 때 오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느낌이나 화각이 좁은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찍어보면 50mm는 뭔가 사람이 예쁘게 안 나와. 그리고 30mm, 28mm 정도 되면 더 예쁘게 안 나오죠. 이제 화면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43mm가 어떤 그런 완벽한 크롭 절충안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이 뭐 다 이유가 있으셔서 만드셨겠지만 화각이 진짜 매력적인 카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요즘 대부분 리코에도 있어요. 디지털 크롭 기능이 있는데 이 디지털 크롭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줌 같은 역할을 대신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줌 기능은 아니에요. 사실 얘도 그냥 렌즈가 부착형이잖아요. 이거랑 제가 좋아하는 X100V도 렌즈 부착형인데 얘네는 다 이제 디지털 화각에서 이거를 크롭을 해서 줌의 효과를 주는 카메라들인데 얘도 그게 있어요. 근데 자그마치 5단계나 있더라고요. 활용도가 훨씬 높고 이렇게 되면 제가 사실 정말 다양한 화각대의 렌즈를 제가 다 보유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진짜 이 화각을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각이 구현이 되냐면 이 선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디지털 크롭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줌이 됩니다. 이 기능만 잘 쓰면 이게 단렌즈여서 답답한 느낌은 오히려 없을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내가 다양한 화각대에 렌즈를 다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매번 렌즈 바꿔 끼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보면 제가 옛날에도 이 라이카 Q는 되게 사고 싶었었어요. 라이카를 갖고 싶긴 한데 금액대가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보니까 Q 시리즈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계속 못 사던 그런 저한테는 약간 로망인 그런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디자인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흑백에서의 선예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었기 때문에 계속 갖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이카 Q 시리즈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해 가능하긴 하죠. 아포렌즈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거니까 하여튼 금액대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제 그 라이카 Q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오는 디자인은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여자들이 핸드백을 들고 다닐 때 이거를 넣고 다니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짐을 이것저것 넣고 다니길 좋아해서 가방이 커요. 가방이 큰데 그 안에 이제 그 천에 싸가지고 막 넣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불편하겠죠. 꺼내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게 요 얼스 파우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 가방이 예쁜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베이지 컬러에 방수, 발수 다 되고 약간 이렇게 폭신폭신한 재질이어가지고 카메라 놓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얼스 카메라 가방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잘 카메라 가방을 따로 안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 카메라 가방을 많이 사용하고 컬러가 베이지니까 뭐 이제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톤들이랑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약간 특이해요. 약간 매트해요. 블랙 코팅이 전부 다 되게 매트하고, 이건 제가 지금 핸드그립을 부착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약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엄지그립이나 밑에 하단에 이렇게 손 잡을 곳이 없으면 사실 안정적인 느낌이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엄지그립이랑 이런 거는 제가 추가로 부착을 해둔 상태입니다. 확실히 이게 있어야 무게감을 지탱하기도 좋고, 라이카 Q3 구입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아마 네, 다들 알아서 필요해서 구입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라이카 로고, 이게 포인트죠. 다들 이거 가지려고 비싼 돈을 쓰게 되죠. 그리고 조작 다이얼이랑 버튼 배치는 심플하고 굉장히 또 직관적이에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 거리가 이제 조정이 되고요. 요게 누를 때 이렇게 여기 버튼을 한번 꼭 눌러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더라고요. 전 지금 요거는 자동으로 맞춰 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기 조리개가 있습니다. 조리개가 앞에 부착이 되어 있고, 저는 보통 A 아니면 2.8 정도 쓰는데 이게 환선하면 1.7까지 조리개가 나온다고 해요. 그 조리개를 활짝 열면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보케는 얻을 수 있을 정도, 블러는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양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 상단에 있고요. 정말 그냥 군더더기 없는 카메라? 그냥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가 다 갖춰진 그런 카메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카메라 앱이 진짜 많거든요. 보면 여기 후지필름, DJI, 라이카, 이거는 하셀블라드, 그리고 요거가 최근에 구입한 리코예요. 근데 이 중에서 라이카 어플이 제일 좋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게 똑같은 카메라로 사용을 해봐도 똑같은 SD카드, 똑같은 사양을 써도 라이카가 확실히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안정적이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었을 때 카메라 구입하러 갔던 곳이 현대백화점이었거든요. 거기 라이카 매장 직원분한테 어플 사용하는 건 어떻냐, 보통 이제 좀 약간 지연되거나 약간 느린 어플이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잠깐 고민하시더니 라이카 동종업계 어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영업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제일 안정적이고 속도도 빠르고 제일 좋습니다. 이게 제가 43mm가 좋은 이유를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보통 35mm, 50mm 사이를 인물 촬영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이상 한 75mm, 80mm도 많이 쓰긴 하는데 평소에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화각이 35mm에서 50mm 정도라고 보는데, 35mm보다는 조금 더 인물에 집중할 수 있고 50mm보다는 조금 더 옆에 시야를 남겨두면서 약간 압축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43mm가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약간 감성적인 거리감이 살아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카 Q 시리즈 중에서 AF가 가장 빠른, 지금 나와 있는 카메라 중에 가장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엄청 길고요. 저조도에서 촬영 물론 당연히 굉장히 잘 되고 선예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들과 비교해도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레벨입니다.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지필름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고 캐논도 진짜 좋아하면서 오래 썼거든요. 감성이나 뭐 이런 거 구도, 색감은 저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예도, 카메라에서 딱 찍었을 때 느껴지는 그 원본 자체의 선명함과
그 다른 한 끝은 이거는 그냥 뭐 아예 비교 불가입니다. 그냥 정말 이게 왜 이 정도 금액대의 카메라인지 완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사진 퀄리티를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뭐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가격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내 취미 활동을 위해서 구입하기에 쉽지 않은 카메라라는 그런 금액대의 카메라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요. 네, 뭐 보통 지금 이게 1,000만 원, 1,100만 원이었으니까 이거를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실제로 남편분이 되게 유명한 포토그래퍼이신 분이 야, 취미생활 하려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찍으려고 라이카 사는 사람 난 처음 봤어 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희소성이 있고 이게 대중이 많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는 확실하다. 근데 오히려 우리 사진 찍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매력인지.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꼭 갖고 싶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지난번에 댓글 달아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ROI 생각하면 감가상각 생각하면 사실 나쁜 선택은 아닌 브랜드와 카메라다. 왜냐면 이걸 팔 때도 어느 정도 금액대가 좀 살아있는 편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카메라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가 질문을 살짝 해보고 이게 답을 써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성능 때문에 사는 카메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진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M 시리즈가 훨씬 근사한 선택이 될 테고 그렇다고 지금 딱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카메라인 것 같거든요. 뭐 완전 전문적인 프로는 아니지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카메라를 다 어느 정도는 써봤어. 완전 다른 레벨의 카메라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인스타 놀러 오시면 제가 이제 카메라별로 찍는 제가 평소 일상사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도 놀러와 주시고 사진 이야기 계속 나누고 싶은 분들이 네, 이제 많이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요 Q3로 후기를 남기는데요. 다음번에는 요 리코 GR3 다이어리 에디션 후기랑 요 캐논 V10에 대한 후기를 또 한번 제대로 남겨보고 싶어요. 사용할수록 재미있는 면들이 있는 카메라였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한번 또 후기를 제대로 남겨보겠습니다.